계속 고민을 해. 나도 계속 고민하고 읽어보고 뭔가 좀 애매한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는데 좀 귀찮지. 근데 너희도 분명히 좀 애매하게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이게 시험 범위가 지금 아니더라고 해도 나중에 좀 보게 되면 26강의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mindset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야. 마음가짐이다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하나 놓고 어떤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여러분의 잠재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 표시합시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에서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attribution이라고 하는 거, 귀인은 말 그대로 원인이 뭘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야. 그걸 귀인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학습자들은 향상시킬 수 있대. 그들의 귀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귀인 효과라고 이렇게 본 거야. 귀인 효과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뭘 통해서 할 수 있냐면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인을 찾아낼 때 이건 원인을 찾는 거야. 잘못된 원인을 찾을 수 있어. 원래는 원인이 A인데 B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잘 노력을 안 한 건데 주변 탓으로 돌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만 잘 찾으면, 원인을 잘 찾으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귀인이 가지고 있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훈련을 통해서 좀 향상시켜 보자라고 한 내용이지. 선구적인 연구에서 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야. 학생들에게 제공했어. 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가 봤더니만 보여준 학생들이야.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함이다라고 하는, 요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줄게.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인데 이게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통해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 근데 이 학생들에게 뭘 제공했냐면 with 뒤에 걸 제공한 거야. 성공적인 경험과 성공하지 못한 경험 모두 다 제공을 해줬어. 학생들이 성공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크게 언급할 건 없는데 성공하지 않게 되면 이 학생들이 분명히 원인을 찾겠지.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성적이 잘 안 나온다던가 하는 것들, 그럼 분명히 attribution이라고 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건데, 그랬을 때 잘못된 귀인으로 가지 않게끔 도와주려는 거야. 학생들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 실험자가 특히나 분명하게 언급을 해서, 요 말은 specifically라는 요 단어는 분명하게 정도로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실패가 뒤에 거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다 라고. 그게 뭔가 봤더니만 부족이야. 노력의 부족, 아니면 ineffective strategies라고 하는 효과적이지 못한 전략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해줬어. 귀인에 관련된 명확한 원인을 제시해줬지. 그럼 이 학생들하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비교 대상에 대한 언급을 할 거야. 비교될 수 있는 학생들은 were given, 받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받았어. 얘네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성공적인 거, 성공하지 못하는. 하지만 no training, 훈련은 받지 못했어. 앞에 나와 있는 요 학생들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원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런 훈련을 했는데 얘는 이걸 안 했다는 얘기야. 뒤쪽으로. 실험 같은 거는 상황을 잘 봐야 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라고 하는 거. 25번의 세션이 있고 나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활동을 세션이라고 해.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실험이 있었지.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피드백을 주는 요 활동. 요 활동이 25번이 있었던 거야. 25번의 활동이 있고 나서 학습자들은 were counseled, 상담을 받았던, 자신들의 노력과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던 이 학습자들이 반응을 했는데
좀 더 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야. 그 실패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제 정확한 원인을 판단했고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했대.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나 봤더니만 뒤에 나와 있어. By persisting. persist라고 하는 것이 뭔가 끝까지 해내다 이 정도 의미거든. 그래서 지속하다 정도로 보면 돼. 더 오랫동안 지속함으로써 그리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적용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전략을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적용시킴으로써 실패에 대해서 좀 더 적절하고 알맞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 추가적인 연구는 그만큼 앞에 나와 있었던 이 교육이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고 또 다른 연구는 여기 입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빈도가 약해서 주석이 달려있을 거야 밑에. 입증을 했어. 이 드와약이라는 사람의 결과 이거를 입증했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다. 선생님도 이 문장을 읽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연구를 누가 했냐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걸 하고 다음에 또 연구를 했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 드와약이라는 요 사람은 앞에 있었던 이 학습된 무기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연구만 했고 이거 이외에 다른 연구자가 연구를 한 거야 이건 이 사람의 연구가 아니야. 다른 연구자들이 추가된 연구를 해봤더니만 이 연구가 이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맞네 라고 입증을 했다는 거야. 자신의 연구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뒤를 보면 전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대. 누구에게 효과적이었냐면 요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이 누군가 봤더니 믿었던 학생들이야. 뭐라고? 자신들이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던 학생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조금 궁금했던 건 뭐냐면 나도 이 글을 읽으면서 분명히 요 드와약이라는 요 사람은 앞에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학생들은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이야. 그런데 뒤를 봤더니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는 이미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요 실험은 드와약이라는 사람이 무기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다른 연구는 아마도 어떤 학습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었나 봐. 그 과정에서 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많은 것은 학생들이 이미 마음속에 자신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마음가짐을 정해놓지 않고 내가 좀 바뀔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언급한 거야 이건. 추가적으로 앞쪽에 나와 있는 실험에 대한 결과가 아니야 이건. 추가적인 내용이다.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언급을 해. 그럼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고 이 연구는 교사들이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야. 학생들의 동기라고 하는 거. 뭐 할 수 있는 동기냐면 학습할 수 있는 동기. 뭐 함으로써? 가르침으로써. 그 학생들에게 학습 전략을 가르침으로써. 그리고 앞에 나와 있었던 teaching하고 encouraging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병렬이 되겠지. 그들을 장려함으로써 뭐 하도록 attribute successes to effort가 있는데 이 attribute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쓰이게 됐을 때에는 의미 파악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돼. 우리가 명사로 쓰일 때는 귀인이라고 했지. 원래 attribute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요 해석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 해석 안 해.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A는 B 때문이라고 생각하다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문맥상 가장 적당할 수 있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학생들로 하여금 성공은 노력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장려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된 거야. 뒤에 나와 있는 건 뭘 탓하거나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성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 덕분이다라고 생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 학습자의 학습할 수 있는 동기라고 하는 것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자에게 귀인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귀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 문법적인 거는 좀 간순하게 몇 개만 보면 될 것 같다. give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뭐뭐에게라고 하는 목적어가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지. give가 있는데 뒤에 명사가 한 번 있다고 무조건 수동이 되는 건 아니야. give가 무조건 목적어로 두 개 갖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뭔가를 준 건지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뭔가를 준 건지 이건 상황을 봐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similar experiences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된 거니까 대상이 아니지.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빠진 걸로 보고 수동으로 쓴 거였고 뒤에 나와 있는 adapt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쪽에 persisting하고 병렬 구조 만들어졌고 그리고 encouraging도 병렬 구조 만들어졌고 그럼 1번은 다 된 거야. 학습된 무기력 요거는 그냥 잠깐 좀 설명만 해줄게. 우리가 이 지문을 나중에 항상 얘기하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했어.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를 잠깐 보면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좀 봐주면 돼.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 용어인데 피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기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을 학습된 무기력이다라고 하는데 학습된 무기력이 혐오 자극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뭔가 부정적인 자극이 되겠지. 극복을 위한 시도나 노력이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그러한 무력감으로 인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라고 좀 자세히. 그래서 요 사람 등에 의해 어떤 연구에 의해서 제안이 됐는데 학습된 무기력감은 통제할 수 없었던 상황 자체보다는 그때 겪었던 그것보다는 미래 상황에 대해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통제감에 대한 상실에 의해서 강화된다라고 해.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는 의욕 상실이나 열등감, 우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실험이 몇 개 있었어. 쥐에다가 실험을 했는데 따뜻한 물이 담긴 통에 야생 들쥐를 풀어놓고 60시간 동안 수영을 하게 했는데 처음 몇 분 동안은 열심히 헤엄치다가 다른 쥐들에 비해서 금방 익사한 쥐들이 있었대. 그럼 얘네는 왜 갑자기 죽었을까? 다른 쥐들에 비해서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야. 쥐들은 우리에서 물통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리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풀려나지 못했던 경험을 한 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전의 경험이 혐오 자극이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는 혐오적인 자극에 노출될 때 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무기력을 느낀 쥐들이 물통에서도 금방 헤엄치기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이게 학습된 무기력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 좀 본 거야. 실험이 쥐에 관련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개들에 대해서 한 것도 있어. 24마리를 3개의 집단으로 나눠 첫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을 가하고 나서 개들이 장치를 조작해가지고 스스로 전기 충격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요 집단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은 주는데 저항하거나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세 번째 집단은 전기 충격이나 어떠한 자극도 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24시간 후에 왕복 상자로 불리는 상자에 넣었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나 봐. 이 상자는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가해지지만 가운데 있는 담을 뛰어넘어 반대쪽으로 이동하면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거. 그러니까 세 개의 집단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나 봤더니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집단 얘네는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날뛰던 개들이 담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됐지만 두 번째 집단 얘네는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지.
이 개들이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전기 충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라는 거. 이는 이전에 전기 충격을 받았던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데서 비롯된 무기력감으로 인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이제 현대적인 걸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냐면 가스라이팅이야, 이게. 사람에게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지. 쇠뇌로. 자기가 뭔가 그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거나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꾸 자신이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계속 인지시켜주는 것들이 있지. 실험을 보여주는 거는 혹시나 이 실험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핵심은 학습된 무기력이야. 이걸로. 자, 2번 갑시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excelling in college라고 하는 거에서 대학에서 우수하고 탁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관한 내용을 좀 언급하고 있어. 2번은 좀 단순해. 표시는 뭐 여러 가지로 했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아는 많은 내용들이 국어에서 비문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염두에 두면서 많은 것들을 공부하는 게 좋아. 직접 참여를 통한 학습. 이미 벌써 알고 있어, 우리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야. 많은 연구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discuss라고 하는 거 아주 고전적인 문제. about이라고 하는 전치사 쓰지 않는다는 거. discuss는 타동사라서 전치사를 뒤에 쓰지 않아. 논의를 하는데 뭘 논의하냐면 what leads to relatively permanent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영구적인 어떤 습득. 이 습득을 도대체 무엇이 야기시키느냐. 뭘 습득할 건데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에 영구적인 굉장히 오랫동안 끝까지 습득할 수 있는 거. 이거를 뭐가 야기시킬 수 있을까? 어떤 걸 통해서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을까? You won't be surprised. 여러분은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뒤에 to hear, 듣더라도 뒤에 나와 있는 걸 듣는다고 해도 그렇게 놀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이 내용은 대부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만 active learning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뭐보다도 passive learning보다도. 누구나 다 알고 있어. 별로 놀라울 일은 없지. 수동적인 학습보다도. 달리 말하자면 sitting still,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still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야.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있어. 얼마 동안? more than a half hour, 30분 이상 동안 at a time, 한 번에 no matter how interesting the material, 그 자료가 아무리 흥미롭다라고 해도 한 번에 30분 이상 동안 교실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isn't, 이제 동사 아니야. 거의 potent, 효력이 있지 않아. potent도 아마 단어가 정리되어 있을 거야. 뭐만큼,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뭐 할 수 있는 기회. engage라고 하는 요 단어가 뒤에 보통 in을 많이 써. 그래서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요 engage가 다루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with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뭘 다룰 거냐면 개념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만큼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 같대. 뒤에 뭘 통해서? 토론이라던가 그룹 상호작용이라던가 연습, 몰입, immersion은 몰입이야. some other form,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험, 결국은 뒤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active learning을 얘기하는 거지. 적극적인 학습이 그만큼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인 내용이다. 다. 뒤쪽. 마찬가지로 절대적이고 정말 매우 중요해. 누구에게 있어서 for retaining, 보유하는 것을 위해서. retain은 뭔가 보유하다. 여기 it은 가주어인데 여기에 for 명사 투동사원의 구조가 아니지.
그래서 대절이 진주어야. 뒤에 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all your senses.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다 관련되도록 하는 거야. 여러분의 모든 감각이 다 관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감각이라는 말을 썼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문장을 보면 되거든. It is great. 참 좋은 거야. 뭐가? Simulate your intellect. intellect라는 이 단어는 지적 능력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지력이라고 책에 나와 있을 건데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simulate, 모의 실험하다. 모의 실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연습해 보는 거잖아. 이거는 단순하게 보면 내가 어려운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뭔가 발표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지적 능력, knowledge라는 것만 다시 요 knowledge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그거를 활용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모든 감각이 다 관계를 맺어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머리만 가지고 하는 거야. 요 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모의 실험하는 거는 참 좋긴 하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거겠지. 학습에 있어서. 하지만 훨씬 더 좋은 거는 만약 여러분이 involved, 뭔가 관련된 상태가 된다면 감정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사람들 사이에 대인관계적으로 그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상태가 된다면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모든 감각을 다 사용한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it isn't enough. 충분하지 않아. 뭐가? 단지 read this material. 이 자료를 읽는 것은. 그럼 여기서 this를 썼잖아. 그럼 this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언급되거나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자료는 도대체 무슨 자료냐는 거야. 앞에서 뭐 자료를 언급한 게 있나? 없어. 요 글이야, 글. 이 글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글. 이 자료를 단지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뒤에 in a book, 책에서. 만약에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자료를 책에서 읽는 거는 지력만 활용하는 거야. 지적인 능력만. 아니면 hear, 듣는 거. 교사가 말하는 걸 듣는 거. 이 자료에 대해서 수업에서 말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수동적인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또한 뭘 해야 되냐면 기회를 가져야 돼.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것도 좋긴 한데 아까도 봤었지만 여러분의 인텔렉트, 지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거 이걸 모의 실험하는 건 좋긴 한다라고 했는데 더 좋은 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 이게 이렇게 문장의 어떤 연결고리인 거다. 뒤에 나와 있는 read this material in부터 뒤에 나와 있는 class까지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simulate your intellect라는 부분. 요게 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러면 더 좋은 것에 관련된 감정적이고 신체적이고 어떤 사고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뒤쪽 내용인 거야. 이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여러분은 또한 이거 해야 된다고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연습할 기회 그 기술을 연습할 기회도 가져야겠고 make the ideas your own 아이디어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 문장과 문장에서 연결고리들이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봐야 돼. this material. 그럼 this material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 글이야, 이 글. 이렇게 해서 그냥 일반적인 학습에 대한 얘기를 했고 문법적인 거 involved라고 하는 단어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를 써. 그래서 어떤 상태를 뒤에다 쓸 수 있겠지? involved라는 단어는 뭔가를 포함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태이잖아.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포함된, 관련된 이라는 것으로서 become하고 연결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했다. 가주어, 진주어, 뒤쪽 문장, 완전한 문장으로서 접속사 대를 쓴 것. 자, 앞으로 가면 having이라고 하는 것은 as가 나왔지. as하고 되는 비교 대상을 성격을 맞춰야 된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ing하고 성격이 맞는 게 있는데 지금
거의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했어. 주어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것 얘지. 30분 이상 동안 한 자리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얘는 뒤에 나와 있는 것보다 뒤에 나와 있는 것만큼 두 가지가 지금 성격이 같아야 돼. 주어 자리에 명사성질. 그럼 여기도 명사성질. 준동사는 형태까지 맞춘다. 여기 투동사는 쓰면 안 돼. 준동사는 형태까지 맞춰줘야 돼. 여기에 isn't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연결시켜줬고 형용사는 원래 how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두 개의 성격이 다 나올 수 있는데 여기는 ly를 쓰면 안 돼. 여기서 형용사 부사를 쓰는 거는 how 뒤쪽에 있었던 동사가 결정해야 돼. 근데 괄호친 부분을 보면 동사가 지금 안 나왔어. 동사가 생략된 거야. is라고 하는 것으로 비동사는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거야. 부사 쓰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앞쪽에 다 됐고 3번 갑시다. Education Psychology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에 관련된 건데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교육할 너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얘기는 좀 많이 들었을 수 있어도 선생님들이나 뭐 학원 선생님이나 누구나 다 이제 교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피아제에 대해서 꽤 많이 들어.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이 인지발달 단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립해 놓은 게 있어. 사람들이 인지 발달을 할 때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지문은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대략적인 것만 좀 언급을 했어. 표시하고. 내용을 보면 피아제에 따르면 조직 그리고 동화 그리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라고 하는 거는 같아지는 거야. 조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조절, 뭔가를 바꾸는 거지. 이 세 가지는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대. 뭐라고? 일종의 복잡한 균형을 맞추는 행동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거야.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균형을 맞추는 행동인데 좀 복잡하게 균형을 맞추나 봐. 자신의 이론에서 실제적인 변화,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thinking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변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한다라는 그 사고 과정이 있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건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뭘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과정인가 봤더니만 여기에 평형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equilibrium이라고 하는 것은 balance하고 좀 연결이 되지. 그래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어. equilibr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뒤에 어떤 행위라고 보는 건데 searching for balance, 균형을 찾는 행위라고 해. 우리가 머릿속에서 복잡하지만 어떤 순간에 좀 평온하기도 하고 그 평온한 상태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equilibration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이거는 우리 두뇌 속에서 뭔가 균형의 상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전 단계는 뭔가를 조직하고 뭔가에 흡수되고 동일화되고 그리고 조절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뒤쪽. 피아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한 건 사람들이 계속해서 검증을 한다는 거야. 뭘 검증할 거냐면 적절성을, 자신의 사고 과정의 적절성을 뭐 하기 위한 거냐면 그 균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도 항상 하잖아. 내 생각이 맞나 틀리나,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는 게 맞나 틀리나 계속 고민하거든. 그 고민이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어. 동화, 조절. 그러면 그게 잘 정리가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머릿속에서 밸런스라고 하는 균형이 잡히게 되겠지. 뒤쪽은 문법만. 원래 이 사람이 한 거를 좀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략적으로 큰 그림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어. 간단히 말하자면 과정, 이 평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은 works like this. 이것처럼 작동을 하고 있대. 그럼 작동 원리가 이제 뒤로 나오는 거야.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키마라고 하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그 뭐 기제나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냥 스키마라고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의 어떤 틀이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준을 잡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시스템이야. 사고 시스템. 요걸 그냥 스키마라고 하면 돼. 특정한 어떤 스키마를 적용을 시킬 거야. 우리 머릿속에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 요 시스템을 적용을 시키겠지. 어디에다가? 뒤에 나와 있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지금은 수업을 하는 상황이고 좀 전에는 학교에서 끝난 상황이고 내 머릿속에서 그 상황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아 이건 무슨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야. 적용을 시켜. 그런데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잘했어. 아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벌어지는 상황하고 잘 맞는 거야. 그렇게 되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게 된 거야. 균형이 잘 잡힌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스키마라고 하는 시스템이 does not produce, 만들지 못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돼. 이게 도대체 상황이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비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겠고 균형이 지금 안 잡힌 상태가 존재하게 되지. 그러면 우리는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불편한 상태를 당연히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이 이 불편한 상태가 우리로 하여금 동기화시키는 거야. 뭐 하도록? Keep searching. 계속 찾도록. 뭘 찾을 거냐면 해결책을 찾겠지. 지금 뭔가 상황이 안 맞는 거니까 뭔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니까 뭘 통해서? 동화. 동화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잘못했나 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내가 그냥 저기에 흡수되면 돼. 그냥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동화. 아니면 조절. 뭔가 지금 바꾸는 그 부분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흡수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조절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하는 걸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결국 인지 발달이야. 뒤에 그럼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disequilibrium이라고 하는 이 부분, 뭔가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이 수준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이거는 자극이 안 돼. 그러니까 자극의 크기를 좀 보여주려는 거야. 얘는 지금 자극이야, 자극. 우리 두뇌 안에 있는 사고 시스템에 어떤 자극을 주어진 거야. 이 불균형이나 비평형이다라고 하는 이 수준이 어떠해야만 되냐면 단지 올바르거나 최적의 상태가 돼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작으면 우리는 변화하는 데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약간 좀 뭐 그냥 살짝 다른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겠지. 안 바꿀 거라고. 너무 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너무 다르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지. 그래서 너무 커버리면 우리는 아마도 낙담하게 되거나 초조하게 되거나 뒤에 나와 있는 변화를 안 할 거라고. 이때도 변화를 안 할 거야. 이때도.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최적의 크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정도. 그래서 내용을 요 정도까지만 했어. 원래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문법적인 것을 보자. satisfying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는 요 명사를 이렇게 부연 설명하는 부분이었고 보통 ing나 pp가 뒤에 명사 꾸밀 때 뒤에 명사를 주어로 놓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결과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얘를 주어로 놓고, 그래서 얘는 능동의 의미로 ing가 잘 쓰인 거고, 앞쪽에는 다른 거 문법이 없었고, 한 가지 잠깐 볼게.
원래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우리가 다 공부할 필요는 없겠고 그냥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한글로 좀 보자는 거야. 피아제는 원래 인간의 지적 행동을 환경에 대한 수능이라고 보였어.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에 뭔가가 있을 건데 우리가 그 환경을 인식해서 그 인지 능력을 자꾸 발달해 나가는 것. 그럼 결국은 환경에 우리의 지적 능력을 수능시키는 거야. 이렇게 보았는데 이 수능은 동화, 아까 있었던 assimilation, 그리고 조절, accommodation이라는 두 가지의 보충적 과정, 보충적인 과정, 요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 과정을 통해서 체계화되어서 인간의 행동에 의미를 주게 되는 지능의 여러 측면을 구조,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지능의 지적인 것에 구조가 하나 생기게 되고 이 구조는 처음에 우리 한글로 이제 도식이라고 하거든. 요걸 스키마라고 불렀던 거야. 요게 스키마로 구성되어 있다가 나중에 점점 더 복잡한 체계들로 체계화된 조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구조가 변화, 발달되어서 가는 과정을 기술한 것이 피아제의 아동의 지적 발달에 관한 이론이다라는 것. 피아제는 지적 발달을 두 가지 단계로 봤는데 첫 단계는 약 2세 정도까지 이때는 감각 운동적 지능. 이때는 감각, 뭔가 이렇게 만지고 물어뜯고 이런 것들이 촉각 이런 것들이 가장 지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였고 이것 자체가 지능으로 본 거야. 이거 자체가. 둘째는 2살 이후로는 이때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인지발달 단계가 보통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너희가 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 피아제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이걸 구별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지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걸 가지고 판단해. 얘가 지금 3살이면 이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 아, 얘 혹시나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검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요 단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검사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그림을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요게 감각운동기, 얘가 전조작기, 얘가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뒤에 나와 있었던 것이 요게 형식적 조작기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갓난아기야. 얘 2살 때까지 감각만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꾸 물어뜯어. 애들은 자꾸 뭘 물어뜯지. 손으로 가져가서 입에다 자꾸 대는 게 이게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인식하는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전조작기라고 해서 내가 뭔가를 조작하기 전 단계라고 해. 그러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 그래서 물건을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봤을 때 앞에서 본 아이하고 뒤에서 본 아이가 생각이 달라. 이 사물에 대해서. 앞에서 본 아이가 세모고 뒤에서 본 아이가 그 동그라미면 걔네는 그냥 자기가 본 것만 인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해. 근데 얘가 그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징이 손에 앞에서 이렇게 애기한테 뭘 보여줬다가 뒤로 이렇게 숨기면 얘가 울어. 사라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 뒤에 뭔가가 없다는 거.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여기 물컵이 이렇게 있는데 요 나이대 7세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물의 양이 똑같은 거를 컵에다가 다르게 이렇게 따라놔도 용기만 달라졌을 뿐 안에 있는 요 부피는 똑같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 요 나이대. 요 나이대는 얘는 인식을 못 해. 그거. 그럼 여기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뭔가 시각적으로나 감각적으로 뭔가를 인지하는 건데 맨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하는 것들이야.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랑, 중력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단계가 요때야. 12세 이후로. 이렇게 해서 피아제가 인지발달이다라고 하는 단계를 정해놨는데 아마 이건 통계적인 걸 가지고 쭉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잠깐 받고 26강은 끝.